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 공정 이후의 측정 또는 검사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이라든가 검사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마디로 포토 공정이 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이 패턴이 어떻게 PR의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후속의 시각 공정이라든가 이후의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달리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반도체 공정은 공정이 만약에 잘못 진행이 됐다, 불량이라든가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은 절반 정도는 손실을 입습니다. 뭔 얘기냐? 이를테면 식각을 한다. 그래서 조금 덜 식각이 되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돼요. 공정 불량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은 조금 더 추가로 진행을 하면 되죠. 만약에 더 깎였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불량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나가지고 폐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감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막지를 할 때도 사실은 뭐 더 두껍게 하거나 뭐 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한 번 한 공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지를 쌓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패턴대로 이제 나오기가 그 특성대로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 공정에 대해서 후속으로 뭐 보완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데 유일하게 포토 같은 경우는 재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진행. 소위 말해갖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리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막질 위에 이제 PR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패턴을 만들었을 때 이게 뭐 거리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뭐 이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요 PR을 그냥 싹 다 날려버리고 날려버리는 공정이 이제 애싱 공정이라고 이제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그 애칭이 끝나게 되면 이 애싱 공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남아있는 PR을 이제 없애거든요. PR 보호막으로 해서 이제 막지를 깎아낸 다음에는 이 PR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날려버리게 되는데 원리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PR의 패턴을 측정을 해서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리워크, 재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싹 PR을 날려버리고 다시. 그래서 포토 공정이 진행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패턴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공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이제 CD라는 게 있습니다. CD는 이제 크리티컬 디멘전의 약자거든요. 이 크리티컬이라는 게 이제 보통 가장 그 공정에 있어서 뭐 디자인 룰이라든가 회로 선폭이 이제 어려운 부분, 공정에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 가장 미세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보통 C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토 공정의 세 단계, 코팅, 익스포저, 디벨롭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디벨롭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애칭 공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디벨롭 이후에 검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ADI, CD 이런 식으로 이어서 그냥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ADI, CD. 그래서 디벨롭 이후에 인스펙션 검사 과정에서 얻어낸 CD 값이다. 그래서 여기가 뭐 이를테면은 뭐 규격이 뭐 15나노, 뭐 15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이에 규격이면은 우리가 다음 공정으로 HLA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D는 보통 두 번을 재거든요. 한 번은 PR과 PR 사이, 그러니까 PR에서 만들어진 이 패턴과 패턴 사이, 여기에 CD를 이제 한번 재고요. 그러면은 이 PR의 보호막으로 해서 이제 막질이 이게 깎여질 거잖아요. 깎여지면은 약간 PR을 더 이렇게 먹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PR의 패턴을 측정을 하는 게 ADI CD. 그리고
이렇게 etch 이후에 실제로 만들어진 요 식각이 된 패턴의 이제 CD를 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CD를 갖다가 보통 ACI CD 이렇게 부릅니다. ACI는 이제 보통 애프터 클리닝, 클리닝의 이제 인스펙션, 클리닝 이후에 측정한 그런 CD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etch 이후에 보통 etch 이후에 이제 클리닝을 한 다음에 남아 있는 잔존 그 찌꺼기라든가 그런 거를 다 없애고 나서 이제 CD를 측정을 해서 보통은 이런 의미가 이제 붙습니다. 한마디로 etch 이후에 CD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CD를 보는 게 이제 가장 주요한 측정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CD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측정한 CD가 더 길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호막이 이제 더 큰 거죠. 더 이렇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PR이 너무 커져서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인접해서 붙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빛에 닿은 부분이 이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빛도 이 마스크를 통해서 PR에 이제 도달을 할 때 이 빛이 아주 짧은 시간에 도달을 하면 도달하는 시간 자체가 아주 짧게 되면 실제로 요만큼 정도 이제 반응을 할 때 노광을 멈췄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PR만 이제 날아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간을 조금 더 주게 되면 이 빛이 이제 계속 닿죠. 닿으면서 이 빛 에너지가 계속 요 PR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빛과 반응을 해서 한마디로 이 PR의 이제 패턴 자체가 간격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 익스포저는 한마디로 노광이 부족한 겁니다. 노광 부족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족한 거는 보통 빛의 에너지 자체가 이제 부족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노광을 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부족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PR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이 빛이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해서 노광이 이제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때 보통 언더 익스포저, 익스포저보다 아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익스포저가 미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의 반대 개념은 노광 과다죠. 그래서 과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버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한 CD보다 CD가 이제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패턴은 뭐 이를테면은 요만큼인데 실제 만들어진 패턴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가느다란 거예요. 가느다란 거.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가 너무 이제 센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우리가 주어진 시간보다 너무 많이 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PR의 두께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것보다 너무 얇아가지고 빛이 너무 빨리 도달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오버 익스포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만약에 이게 PR의 패턴이 이제 좀 길쭉하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PR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 CD 같은 경우는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유니포미티 측면에서 골고루 CD가 잘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통 탑, 센터,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정해진 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퍼의 이 5곳을 재가지고 평균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탑의 CD가 불량인지 아니면 바텀의 CD가 불량인지 여기에 따라서 포토 설비에 각종 파라미터를 조정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렌즈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웨이퍼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CD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버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레이는 뭔가를 이제 겹쳐보다 이제 그런 뜻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포토 공정 이후에 이제 그 샷의 모양.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통과를 했을 때 마스크로 한번 이렇게 찍는 거는 이제 제가 보통 샷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샷의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그림을 이제 보시면 여기 점선이 원래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샷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뭐 왼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렇게 샷 모양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에서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여기 점선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인데 이 모양에서 이제 뭐 왼쪽으로 틀어졌다든지 오른쪽으로 틀어졌다든지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확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보시면 웨이퍼하고 렌즈하고 레티클, 여기 마스크거든요. 마스크 위치를 봤을 때 마스크의 높이 자체가 위로 갔든지 아래로 갔든지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경우, 또는 이거는 이제 트레이프 조이드라고 해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게 되면 사다리꼴, 또는 뭐라고 얘기하죠? 뭐 부등변 사각형 뭐 이런 어려운 말도 있기는 한데 그냥 사다리꼴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사다리꼴이잖아요. 이 사다리꼴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마스크의 위치가 평행이 아니고 이게 기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정면에서 마스크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 위에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본 게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이 마스크 자체가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웨이퍼하고 가깝고 여기는 웨이퍼하고 이제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이쪽이 기울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 또는 여기 디스토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 렌즈의 위치가 위아래로 좀 조정이 됐을 때, 그래서 렌즈가 보통 저희가 보통 그 렌즈를 이렇게 돋보기나 이런 걸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멀리 볼 때면은 이제 상이 이렇게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상이 확대가 된다거나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곡되는 형태가 디스토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많거든요. 렌즈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스크의 위치를 좌우 아니면은 위아래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x, y, z의 값을 보정을 해서 찍기 위해 이렇게 측정하는 값을 이제 오버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위에 그림도 CD로 측정을 했을 때 딱 일치하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보통 9CD.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예상한 PR보다 더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오버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빛이 이제 과다로 들어갔다든지 에너지가 이제 과다로 들어갔을 때, 그럼 이럴 경우에는 CD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요 막질보다 더 많이 CD 패턴이 더 깎여서 나가겠죠. 그래서 CD가 이제 손상을 입는다고 해서 이제 이게 로스, 이만큼이 더 깎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롭드 엣지는 여기도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면 PR이 이제 사다리꼴 요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 어차피 이게 이제 보호막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CD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엣지 같은 경우는 드라이 엣지이기 때문에 이방성 식각이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식각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점선이면은 이 면은 거의 이제 손상을 안 입는데 이게 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아무리 PR이라고 하지만 PR 자체도 이 엣지에 영향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요 막질에 비해서는 요 PR이 이제 버텨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PR이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깎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PR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모양으로 자리를 잡아야 이후에 엣지 공정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CD라든가 오버레이 측정은 포토 공정을 진행하고 나서 꼭 필수적으로 재는 공정이고 중요한 공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